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저는 현재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년 차 때 남편이 명절 전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명절 당일 집에 온다고 했는데 좀 늦어서 바로 시댁으로 출발하겠다고 하길래 저 혼자 결혼 후 첫 명절을 남편 없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워낙 크게 하다 보니 남편의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기분 좋지 않았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희 부부의 결혼을 좋게 허락해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명절날 저와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던 거였는데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기잖아요. 하필 명절 당일 예상 시간보다 늦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저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랑 같이 가면 되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만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언제 올 수 있냐고 재촉하는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시댁에 미리 와서 명절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시더니 형님들은 새벽에 와서 음식 준비하고 있다며 서둘러 오라는데 얼굴 붉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혼자 시댁을 가게 된 거였어요. 워낙 결혼을 심하게 반대해서 머뭇거리게 된 거였지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는 좋게 봐주실 것 같아 시댁에 가자마자 양손 걷어올린 뒤 형님들 사이에 껴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형님이 둘이나 있지만 둘 다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아서 음식 만드는 동안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시댁에서 생각하는 기준보다 많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형님 집안들도 엄청 재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시댁 가족들 모두 득을 보고 있는 거지. 원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생을 함께해서 이끌어온 사업인데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보였는지 항상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어요. 시댁 가족들은 시부 밑에서 식재료 납품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해 두바이에서 한국 음식점을 몇 개 오픈한 게 그게 실적이 좋아 시부가 운영하는 식재료 대부분이 두바이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남편이 해외로 길을 열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던 거죠. 시댁 식구들은 상당히 이기적이었던 게 남편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길 원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는 것보단 좀 더 사업을 확장시키길 원했지만 남편은 일찍 자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남편이 모든 사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된다면 시댁 식구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먼저 움직이려 했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던 것뿐이었는데 이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형님들은 가식적으로만 보였는지 거친 말을 뱉었네요. 동서, 일부러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우리 앞에서 보이는 행동 엄청 가식적인 거 알지? 마음에도 없는 모습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좋게 봐줄 수가 없어. 뭐 어떡하겠어. 평생 욕만 얻어먹고 살아야겠지. 여기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먹고 살려는 동서가 우리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서방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동서랑 결혼하면서 더 이상의 사업은 확장하지 않고 지금을 유지하려고만 하잖아? 관리하는 담당자 하나 만들어서 더는 해외로 나가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동서 때문에 여기서 멈추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서방님 하나에 몇 명의 입이 달려있는지 알아?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서방님 덕에 폐업할 뻔한 거 힘들게 일어설 수 있었는데 동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 동네에서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감히 우리 서방님을 넘봐? 아유,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우리가 그 난리를 쳐도 결혼 강행했잖아. 둘이 좋아 죽겠다는 거 뜯어 말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각오는 했겠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장 찍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배필로 능력 좋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원했는데 쥐구멍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는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두바이에서 재력 있는 집안의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하필 데려와도 이런 쓸데없는 애를 데려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다니. 불효가 따로 없지만 걔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으니 어쩌겠어. 참아야지. 어머님, 참으면 병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다 화병 나서 제가 먼저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종서, 이런 말 듣고도 붙어 있고 싶은 거야? 저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저희 결혼까지 했는데 좋게 생각해 주세요. 도움될 만한 걸 찾아볼게요. 이미 자리가 다 잡혔는데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 벌어는 돈만 쓰기 바쁘겠지. 계속 버티려 해봤자 동서만 힘들어질 텐데 지금 신혼이라 그렇지 사랑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두 형님과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해도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는데 그런 저에게 좋은 모습을 찾으려는 것보단 남편과 이혼시키려고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아끼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묵묵히 음식을 다 만든 뒤 잠깐 화장실에 들어와 힘든 감정을 가라앉히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한국으로 귀국해서 시댁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와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거 최대한 억누르며 참아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오는 도중에 사고라도 날까봐 최대한 감정 조절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주방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과 전화통화를 했는지 시부에게 1시간 뒤에 도착한다면서 먼저 먹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한 뒤 다들 다닥다닥 붙어선 힘들게 만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뭘 몰뚱히 서 있니? 너도 가서 밥 먹어라. 별로 해줄 건 없고 물은 올려놨으니 바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될 거다. 음식 만드느라 느끼했을 텐데 너도 많이 먹거라. 아유,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가 고생한 거 생각해서 바로 라면 끓여 먹으라고 물까지 올려주신 거 보면 어머님은 정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 같아요. 거기 찬밥도 있으니까 부족하면 밥도 말아 먹어라. 네가 차린 음식 솔직히 별로 맛은 없는데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주는 것뿐이야. 내 아들 오기 전에 후딱 먹고 해치워라. 괜히 이런 모습 보이면 걔 성격상 한바탕 난리칠 게 뻔한데 생각이 있으면 너도 조심하겠지.
가뜩이나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꽂혀 있는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겠어? 음식 만들 때 긴장 많이 했구나. 간이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야 하니? 아유, 정말 답답하다. 당신이 좀 만들지 그랬어. 눈앞에 보이는 사내지미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웠는데 입에 들어간 순간 뱉을 뻔했네. 겨우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 알아? 재수씨, 앞으로 음식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비싼 식재료가 너무 아깝잖아요. 어느 정도 것해야 입에 들어가지. 나도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나? 아유, 솔직히 명절 음식은 웬만해선 실패하기 어려운데 음식 정말 못 만드나 보네. 재수씨,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요. 배울 게 너무 많네. 아유, 저런 걸 며느리로 데려오다니. 아유, 속 터져.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뜯어 말린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즐거운 명절날 기분 망쳐야 되겠어? 시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이어 첫째, 둘째 아주버님도 시부를 뒤따라 들어가 버렸네요. 형님들은 한숨을 쉬더니 음식 하나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가냐면서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따로 간을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억울했어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형님들은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분노를 표출한 뒤 시모를 따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주방에 남아있던 저는 팔팔 끓고 있던 냄비에 불을 끄고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입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깜짝 놀라 입에 있던 음식을 싱크대에 뱉어버렸어요. 입에 넣기가 무섭게 너무 짜서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직 접시에 담지 않은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저를 일부러 욕먹게 하려고 저지른 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던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려고 시부모님 방문 앞에 섰는데 옆방에서 둘째 형님 내외의 대화 소리가 제게로 들려왔어요. 자세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듣게 된 한마디는 둘째 형님이 음식 위에 소금을 뿌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아주버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선 저를 급하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서러워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자 남편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인기척도 없이 언제 온 거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배고플 텐데 서둘러 밥부터 먹게 주방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오늘 특별히 음식에 신경 좀 썼다. 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으로 보이세요? 분명히 부탁을 했을 텐데요. 저 없는 동안 이 사람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많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아유, 말도 마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음식을 형편없이 만들었으면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서 방으로 들어가셨겠어요.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으로 드려야 하는데 서방님은 좋다고 이 결혼 강행해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서방님이 고집 부려서 하게 된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음식의 간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걸요. 서방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른 좋은 여자 많으니까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으로 들이세요. 그리고 원래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해서 한창 바쁠 시기에 사업 확장은 안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우리 가족 전체가 식자재업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모르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당분간 두바이의 음식점 확장을 더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재수 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는 생각 안 해봤냐? 우리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아버지도 할 말 많다고 했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두바이에서 음식점 확장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가 뭐야? 우리는 그에 맞게 식재료 물량을 더 늘렸는데 갑자기 중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피해도 생각을 해야지. 두바이의 다른 식당으로 돌려서 겨우 손해를 막긴 했다만 돈은 벌 때 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멈춘 건데 왜 계속 더 늘리라는 말만 하는 거죠? 저도 이 사람과 보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의 음식점 관리해 줄 수 있는 현지 사람들을 배치하고 해외 출장의 빈도를 줄여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저도 조절을 한 건데 다들 눈앞에 돈만 보이지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식재료 납품, 국내의 거래처를 확장하지 못해서 폐업 위기에 놓일 뻔했던 거 제가 처음에 해외에 한국 음식점 오픈하면서 아버지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두바이에 한국 식당을 몇 개 더 오픈하게 된 거고 재정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니까 형들도 같이 뛰어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그리고 지금 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에 형수님이 소금 친 거라면서요? 아직 접시에 손 안 댄 음식들은 전부 다 멀쩡하다던데요? 아무리 싫다 해도 유치하게 음식에 장난치는 건 아니죠.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한번 맛보더니 인상을 쓰면서 뱉어버렸어요. 그리곤 아직 접시에 담지 않았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먹어보더니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실망이라며 큰소리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시모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다. 너 엄마랑 영 끊고 살아갈 수 있겠어?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건 괜찮고 제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건 마음이 아프니? 우리 가족들 전체가 반대한 결혼이었는데 네가 강행한 거면 이 정도는 예상했던 거 아니야?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니 너도 이해하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밥부터 먹자. 아니요. 지금 기분으론 얼굴 마주보고 밥 먹기 싫어요. 일단 이 사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게요. 나중에 기분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저를 차에 올려 태웠어요. 그리고 한동안 일적인 일 외엔 개인적인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도 오지 않겠다면서 그렇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에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친정집이었고 남편은 장인어른과 술 한잔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아빠는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재력이 있는 집안과의 결혼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개인적인 기준이 달라서 관계가 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불편할 거라고 앞으로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생각이 많아졌는지 얼굴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첫 명절이었던 추석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남편은 전화통화로 해외 음식점들을 관리하면서 한국에서 일 처리를 했어요. 상당히 바빠 보였는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출장 빈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모든 일 처리를 끝내길 원했어요. 본인도 장기간의 출장이 많이 힘들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업무차 전화하는 것 외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일적인 관계로만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먼저 잘못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다가오면 좋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시댁 식구들도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먼저 풀어가려는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흐르더니 결국 해가 지나버렸고 설 명절이 가까워오게 되었네요. 새해가 지났고 계속 딱딱한 관계가 지속이 되자 시모가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곧 명절이라 이번이 서로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편과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명절날 남편은 두바이에 잠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저 혼자 시댁에 보내는 걸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그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그러겠니? 너는 평생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 반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연락도 안 했잖아.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질 텐데 명절 핑계 삼아 서로 얼굴 보고 풀면 좋잖니?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 가족들과 등지면서 생활해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어? 엄마도 그렇지만 가족들 전부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게 사는 거니? 이번 명절에 며느리한테 그때처럼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일단 먼저 보내거라. 엄마도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보단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엄마 믿고 며느리 보냈으면 좋겠구나. 너희 아버지도 그땐 화낸 거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는지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 이번에는 꼭 얼굴 보는 거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시모의 말투가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워졌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 부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난 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저에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먼저 의견을 물어봤어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먼저 가 있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먼저 시댁에 가라는 말에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자 자기를 믿고 일단 시댁에 가서 식구들이 정말 과거의 일들을 뉘우치고 저와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지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시댁에 가 있길 부탁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믿어왔고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에 저는 명절날 먼저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지 않게 가겠다면서 저를 최대한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또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모는 남편과 전화통화로 대화했을 때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게 차가운 말투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안 좋았고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죠. 저는 현관 앞에 멀뚱히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자 첫째 형님이 할 일이 많다며 주방을 가리키길래 일단 짐부터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와 아주버님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할 때 시모가 했던 말과는 다르게 예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형님들을 도왔습니다. 동서도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방관하진 않았을 텐데 먼저 움직여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야. 어머니 먼저 전화를 해야 오는 거야? 추석 때 안 좋았다곤 하지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서방님은 우리와 일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풀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찌됐든 우리 집안에 동서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동서가 더 노력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유, 형님, 제가 그랬잖아요. 바라지 말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몇 마디 욕먹었다고 눈물이나 짜고. 에휴, 그만들 해라. 오늘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으니 일단 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은 그만 꺼내고 서둘러 전부터 붙여라. 너도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음식 준비하는 거 거들어라. 오늘만큼은 내 입에서 싫은 말 나오게 하지 말거라. 나도 정말 많이 참고 있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가족들이 너와 관계 회복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지? 내 아들이 사업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풀어가려는 거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른 거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묵묵히 할 일 하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큰 아주버님이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었네요. 큰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놓고 뭘 잘했다고 다시 기어들어와? 다시 오면 우리가 좋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었어? 정말 꿈도 크시네. 재수씨 때문에 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가 좋게 받아줄 수 있겠냐고. 당장 이혼하고 내 동생 그만 놔줘요. 내 동생은 일만 해야 된다고. 아직 한창 돈 벌어야 될 나이고 아직 성에 차기에는 한참 멀었으니 그만 놔주고 각자 갈 길 가요.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사업 확장 때문에 두바이에 혼자 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건 아냐고요. 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버거워서 천천히 가기로 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면서 무작정 밀어붙였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가족들에게 돈벌이로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휘둘렀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고요. 가끔 쉴 때마다 그 사람이 왜 저희 카페에 왔는지 알아요? 조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싶어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도 한계였는데 아직까지도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생각하시라고요. 큰 아주버님의 한마디로 시작된 분열로 결국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또다시 쏟아져 나왔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형님들이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모이기만 하면 저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며 전소쿠리까지 제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하지 못한 저는 얼굴에 생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바이에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자 시댁 식구들이 당황했는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이거 이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더니 내가 예상했던 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네. 당신들이 가족이야?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지?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어.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자, 이거 봐봐. 당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이 사람과 통화 연결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당신들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아서 이제 확실하게 끊어낼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많이 벌어왔잖아.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던 놀고 먹던 알아서들 해. 이럴 줄 알고 나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 식재료 업체가 여기 한 군데가 아닌 거 알고 있지? 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아버지랑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네가 내린 결정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잘 알지.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나나 본데 예전엔 우리 입에 풀칠하기에도 힘들 정도였어. 그때 당시 이 사람보다 못 사는 형편이었다고. 그때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걸?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게 좀 더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고 상처 주는 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거래 여기까지야. 방금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식재료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전화 넣은 상태야. 앞으로 살 길 각자 알아서 찾아봐. 내가 이 사람을 왜 여기에 보내는지 알아? 당신들이 정말 정신 차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보낸 거였어. 여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으니까 가자. 남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서자 많이 놀랐는지 시모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국 상처를 크게 받은 남편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99% 남편에게 의지하며 지냈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돌발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몇 번이고 저희 집에 찾아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려 했지만 이미 2번의 상처를 받은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린 소식으론 시부의 식재료 업체는 식당과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은 현재 다른 식재료 업체와 좋은 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음식점도 추가로 개장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부는 아예 두바이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초유의 응징을 해버리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됐지만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보란듯이 잘 살 거고 그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땅을 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돈보단 가족이 우선시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쁜 삶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해도 제 인생은 크게 변화되는 건 없더라고요. 분명히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쌓이지 않고 순식간에 바닥이 나 버립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아 빚을 갚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언젠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 너무 큰 꿈이었다는 걸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피부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가난에서 아무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항상 제자리에 불과했고 맞벌이를 해도 눈에 띄게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 위로 2명의 형님은 집안도 좋지만 직업도 좋아 가끔 얼굴을 볼 때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봐오면서 그런 삶이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시댁에서 모이는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불편했어요. 시모가 대놓고 저를 형님들과 차별을 두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좋겠지만 형님들이 시모에게 주는 선물이 워낙 크다 보니 차별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기본적인 과일 정도와 시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해왔어요. 그게 최선이었지만 두 형님들의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겐 부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모는 능력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걸 얼굴만 보면 후회한다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시댁 집안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부족함 없이 많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모는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었네요. 내가 이래서 너한테 했던 얘기가 여자를 잘 골라야 한다고 했던 거다. 이것 봐라. 명품 가방이랑 명품 옷이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잖니?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서 엄마 상처 주더니 결국 맨날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잖아? 그게 사는 거니? 우리가 형들에 비해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뭐라고 해요? 형수님들이야 워낙 집안이 잘 살았던 거잖아요. 엄마가 형수님들 때문에 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전에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요. 입에 불칠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이 형수님을 잘 만나서 인생길이 열린 거지. 형들도 딱히 볼 것도 없잖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모임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저희 더는 안 올 거예요. 여기 오는 게 욕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 넘어가지.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저희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러니 네가 처음부터 좋은 며느리감 선택했으면 내가 이런 모습 보였겠니? 네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왔으면 명품이 2개가 아닌 3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아쉽겠어. 막내 며느리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꼴랑 과일 몇 개 들고 오는데 속이 안 터지겠냐고? 그만 좀 해. 너희들도 앞으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모임 있을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네.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별것도 아닌 걸로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 안 되겠다. 앞으로 모임 같은 거 일절 없을 테니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하자. 모이는 취지가 선물 받으려고 모이는 거야?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이자는 건데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분명히 경고하는데 막내 아가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땐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얼씨구 웃기고 있네. 당신은 애들한테 용돈 안 받았소? 우리가 애들 덕에 먹고 살고 있는데 얼굴 안 보고 살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혼자 착한 척이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재수씨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집안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은 어째 보이기만 하면 얼굴 붉히는데 이게 어머니 잘못이야? 네가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왜 어머니 탓을 해? 너는 조금도 책임이 없어? 앞으로 너랑 재수씨는 차라리 모임 때 오지 마라. 잘 지내고 있는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너는 재수씨랑 단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 재수씨가 탐탁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어머니가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눈에 안 띄는 게 피차 편하겠어. 당신도 이제 그만해. 이러다 막내 동서 울겠다. 본인들이 원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어쩌겠어. 원래 인연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본인들이 좋다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해봤자 우리만 스트레스 받지, 안 그래? 어머님도 이제 그만 막내 동서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 웃으면서 잘 지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 아니니까 차별 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 너무 힘드네요. 우리 큰며느리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너희 두 집안은 안정적이게 잘 살고 있는데 막내 애들은 저 모양이니 내 속이 뒤집어져서 그랬던 것뿐이다. 나도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밥이나 먹자. 예, 너는 국 좀 다시 데워오거라.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막말하는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눈시울이 붉어지길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최대한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국을 데워 새로 나눠드린 뒤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나갔는데 젓가락질 한번 잘못했다가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석사 첫째 형님과 박사 둘째 형님한테는 명품 선물 고맙다면서 보쌈을 싸줬는데 그런 모습 최대한 안 보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돌려 음식을 먹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밥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묵묵히 음식들을 입에 넣고 있는데 보쌈고기에 젓가락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당하게 된 저는 당황스러워서 손을 움켜쥐며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이 너를 위해 준비한 건 줄 알아? 밥맛 떨어지게 왜 이리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어느 정도 먹었으면 대충 눈치껏 젓가락을 내려놓을 것이지.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가 먹을 보쌈고기도 없는데 고졸에 능력도 없는 너까짓게 고기가 가당키나 하니? 못 배웠으면 알아서 키워야지. 눈치까지 없으니 내 속이 뒤집어지겠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했는데 먹지 말라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내려치면 어떡해요? 방금 차별하지 않겠다면서. 아, 방금 며느리 손이었니? 내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해서 똥파리가 날라 들어온 줄 알고 효자손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는데 아유, 그게 막내 며느리 손이었어? 요즘 내가 치매가 왔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무래도 병원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조만간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건강검진 받을 때 됐죠? 작년엔 형님이 병원에 모셔갔으니 올해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저도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형님들에 비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내려칠 수 있어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저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빈정상해서 더는 상종도 못하겠네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앞으로 어머님 눈에 띄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시모가 들고 있던 효자손을 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시모의 행동에 너무 서러워서 저도 효자손을 시모 쪽으로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상위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내려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아주버님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을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자식과 연 끊고 살면 좋냐고 큰소리친 뒤 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시모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더니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히게 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분리시켜 놓았는데 시모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양손에 시모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져 있었어요. 큰형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의 머리를 들쳤는데 땜빵이 여기저기 머리가 뜯겨져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둘째 형님은 충격받은 시모를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해 머리는 또다시 자란다고 했지만 이미 시모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가려 하길래 양손에 쥐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집어 던지면서 땜질난 곳에 다시 심으라고 시모에게 한마디 던지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두 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엮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큰 폭풍이 지나간 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시부는 저희 부부가 걱정이 됐는지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항상 저희를 먼저 신경 써주시는 시부 때문에라도 그동안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모가 제 손등에 효자손을 내려친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시부는 전화로 그때 난리친 건 정말 잘한 행동이라면서 그래야 저희 부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 부부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 식구들에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만 바라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댁 집안과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비록 좋지 않은 결말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었고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하루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히길래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모여 있었는데 제가 잠깐 일을 하려고 들린 곳은 동문회관이었습니다. 동문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첫째 형님이었어요. 동문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로비에서까지 들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첫째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는 형님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 집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었다니까. 보쌈고기에 손 올렸다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사정없이 내려친 거 있지? 옆에 있던 나도 놀랄 정도였으니 아마 막내 동서는 평생 기억으로 남겠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부류를 만나왔지만 우리 집안 시어머니처럼 고약한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독하던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정말 애매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동서편을 들어줄 수도 없다는 거야. 최대한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절대 안 돼. 막내 동서를 종처럼 부리는데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면서 뭐라고 한다니까? 그러니 둘째 동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없는 말들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때 한바탕 난리치고 나서 한 3달 지났거든?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모임 있을 때면 집안일 거들 사람이 없다 보니 나랑 둘째 동서가 직접 해야 되더라고.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들 받아갈 때는 좋다고 하더니 막내 동서랑 연 끊고 지내니까 시킬 사람 없어서 나한테 시키는 거 있지? 그래서 요즘 너무 짜증나더라고. 우리 그이가 시어머니를 또 끔찍하게 생각해서 막내 동서네랑 안 좋은 일 있고 나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한다니까. 이런 문제로 최근에 부부싸움까지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늦은 시간에라도 무조건 시댁에 가려는 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나도 요즘에 한계를 느낀다니까. 둘째 동석애는 애가 약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거든? 그때부터 일절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까지 씹고 있다니까? 내가 저런 집안에 계속 붙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노인네가 꼴의 명품은 좋다고 밝히는데 내가 정신 나갔다고 명품 사주겠냐? 그거 다 짝퉁이잖아.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데 꼴의 명품은 좋다고 짝퉁이라도 입이 귀에 걸린 거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니? 놓친 내는 절대 짝퉁인 거 모를걸? 너희들 중에 좋은 남자 소개해 줄 사람 없어? 거지 같은 집안 식구들과 살려다 보니 나까지 급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따로 살고 싶다니까. 내가 좋은 남자 하나 알고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집안도 꽤 좋거든. 나한테 얼마 전에 여자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한번 만나볼래? 혹시 알아?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지. 직접 얼굴 보고 만나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지? 네가 며칠 전에도 얘기해서 너에 대해 내가 잠깐 얘기해준 적 있었거든. 애가 둘이 있긴 한데 이혼 생각 중이라니까? 자기는 아이를 좋아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 잠깐 대화라도 나눠보게 얼굴 한번 볼 수 있냐고 하긴 했는데 너만 괜찮다면 내가 다리 놔줄게. 이게 또 다른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만약 잘 돼서 재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 어머니가 예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아버지랑 단둘이 산다더라. 어머머머, 그래? 아니 그런 좋은 조건의 남자가 아직까지 여자가 없다고? 야, 그런 건 바로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속 좀 잡아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는데 제가 알던 형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첫째 형님을 보게 된 것도 놀라운데 또 다른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곳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일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쓰고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몸을 돌려 왜 불렀는지 물어보니 정수기에 물이 안 나온다며 형님 동문들 중 일행 한 명이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 이미 눈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면 물이 나올 거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해주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옷을 잡아 돌려 세웠어요. 그리곤 동문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고 룸 안에 있던 첫째 형님의 동문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감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첫째 형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동서? 아니, 동서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 옷차림은 또 뭐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정수기 관리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언제부터 한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겠죠. 정수기 관리 일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요. 회관 안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로비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 상대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피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잖아요. 정수기 일이나 하는 주제에 자기 무시했다고 화를 내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많이 바쁘거든요.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이라 빨리 다음 고객님 집에도 가봐야 해서요. 동서, 지금 내 친구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잖아. 동서는 다음 고객만 생각하고 내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 같네. 동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한 거 아니겠어? 내 친구가 동서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우리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최대한 잘 설명드렸는데 제가 무슨 무시를 했다는 건데요. 제가 저 사람한테 90도로 정중히 사과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고 제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저 사람이 저를 붙잡더니 뭐라고 한 거라고요. 형님이야말로 친구라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닌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먹고 자고 싸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건데 무슨 급이 있어요. 나이 먹고 떠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급 따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뭘 어쨌는데? 동서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못 배운 집안일수록 위아래도 없다더니 족보도 없는 집안 주제에 너까지 꽤 나를 훈계하려 들어? 몇 달간 너 때문에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쪽팔리게 하고 있네. 첫째 형님은 술도 꽤 많이 마신 상태였는지 붉어진 얼굴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형님 동문들이 저를 에워싸더니 한두 명씩 몸을 밀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넣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형님의 동문들은 저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으려는 순간 남편이 회관으로 들어와 소리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정수기 관리하면서 운전까지 해야 돼서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대신 운전대를 잡아줬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걱정돼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동문들을 사정없이 외친 뒤 저를 일으켜 세운 뒤 저희 부부를 쳐다보고 있는 첫째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보여주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정수기 일하면서 몇 번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일할 때는 항상 녹음기를 켜두거든? 네가 동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이 녹음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는 거 몰랐지? 사람은 어디에 있던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나이 처먹었으면서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동문들 앞이라고 말을 필터도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쏟아내더라. 아주버님과 이혼까지 생각한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계획까지 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어머님한테 비싼 명품 가방이라고 할 얘긴 다 해놓고 짝퉁이었어? 둘째 형님이랑 가족들 가지고 노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지? 있는 집안들이 더한다더니 정말 웃기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 파일 오늘 가족들한테 전부 다 전송할 테니까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볼까? 첫째 형님은 제가 들고 있던 음성 녹음기를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더 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저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첫째 형님의 행동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음성 녹음 파일을 핸드폰에 옮긴 뒤 전송해 버렸고 첫째 형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이 강하게 가로막아 저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핸드폰과 첫째 형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빗발쳤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받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녹음 내용이 사실이냐고 몇 번이나 대묻길래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의 동문회관 현장이라면서 남편과 함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식구들이 동문회관으로 전부 다 오게 되면서 집안은 또다시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렇게 아끼던 두 형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석 박사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봅상까지 싸서 입에 넣어주더니 짝퉁 명품 가방이 그렇게 좋았어요? 앞으로 잘난 두 형님들 잘 끼고 사세요. 고졸에 못 배운 저는 여기서 이만 빠질게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가네요. 첫째 형님은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이나 하고 있고 둘째 형님은 당신을 놓친내라고 부르면서 가짜 명품 가방으로 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라고 좋다고 들고 다녔을 텐데 창피해서 어째요? 모르는 게 약이라더니 그동안 진짜 명품인 줄 알고 으스댔죠? 당신 인생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을 걸쳐봤자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시모와 아주버님들은 많이 당황했는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시모는 자기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정말 가짜였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두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몇 달간 저희 부부 없이 지내오면서 제가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며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차단해 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라고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려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나서 현재 별거 중이고 둘째 아주버님도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 가짜인데 진짜로 속여서 시모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나 부부관계의 금이가 매일 부부싸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뒤늦게 제가 시모에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서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처도 한두 번 받아야지 계속 받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의 감정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저희 가족만 바라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했던 시댁 생활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시댁 집안 식구들과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두 형님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7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위로 두 형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어요. 보통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대부분 시모와의 마찰 때문에 힘들어한다던데 저는 두 형님들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최대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제가 해야 될 일들만 묵묵히 했어요. 형님들과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 최대한 말수를 줄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였던 상태라 형님들이 말을 걸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형님들에게 정말 질려버려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괴로웠던 나머지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갑자기 저지른 돌발 행동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인지한 남편은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서둘러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명을 지를 때부터 눈이 돌아버린 상태라 그 자리에서 두 형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7년간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두 형님들은 눈이 돌아버린 저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대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그렇지? 어른들 앞에서 비명을 지른 것도 모자라? 삿대질에 막말까지 하면 되겠어? 아주버님들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요. 제가 큰형님한테 화 좀 낸 게 잘못된 거예요? 형님들은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랑 제가 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얼굴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연봉 2천밖에 안 되고 아주버님들은 연봉 2억이나 된다면서 저희 부부 무시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형님들이 난리인 거죠?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시하는 그런 발언 정말 듣고 싶지 않아 대꾸하지 않은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니 내가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대드는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 어머님이 막내 동서를 하도 감싸고 도니까 지금 이사달이 난 거잖아요. 다음부터 기어오르지 못하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리고 서방님도 그래요. 자존심도 없어요? 동서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생활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요? 제가 서방님이었으면 동서 밑에서 연봉 2천 받으면서 생활할 바엔 차라리 그냥 밖에서 다른 일 알아보고도 남았겠네요.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텐데요. 요즘 동서가 옛날과 다르게 사업 좀 잘 된다고 목에 힘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비전도 없는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 말이요. 얼마 못 가 망할걸요? 사업이라는 게 평생 잘 되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되게요? 오늘따라 동서한테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생선 좀 많이 팔았나 봐?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이제 그만들 좀 해요. 어찌됐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형수님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최근에 일 좀 잘 된다고 하니까 배가 그렇게 아파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어차피 형들 연봉엔 따라갈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려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만들 해라.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도 계속 싸울 거면 다음부턴 이런 자리 안 받는 게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차라리 따로 만나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저도 형님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연 끊고 지내죠. 재수씨,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주 작정하고 깽판 치려고 온 거야? 뭐든 적당히 해야지. 과하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 몰라?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목소리 또한 높아지게 되자 시부모님이 중재를 했지만 이미 두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가 생겨버려 관계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제가 두 형님들에게 힘들었던 감정들에 대해 전부 쏟아낸 뒤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7년의 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지 못해 가슴 한편에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두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하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 형님 내외와 한바탕 싸운 이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죠. 저는 각종 해산물들을 경매받아 남편이 식당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 가게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는데 남편이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건 몇 년 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돈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야간 수당을 따로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할 바엔 차라리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죠. 새벽에 경매받은 해산물들을 아침에 납품한 뒤부턴 가게만 봐주면 나머진 제가 거의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남편은 신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연봉 2천이라고 두 형님들이 무시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남편한테 주는 월급은 남편 혼자 쓰라고 주는 용돈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맞춰준 건데 저희가 형님네보다 못 산다고 무시하는 행동들은 도저히 좋게 받아주기가 어려웠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만큼 회사에 있는 시간도 많고 2억이라는 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돈이 많으면야 좋겠지만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시간조차 보낼 수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형님들은 애들 육아 핑계로 아주버님들 등 뒤에 달라붙어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만족하면서 살면 그걸로 그만인 거지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저희 부부는 훨씬 속 편했고 시댁에 갈 때는 두 형님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으로 잡아 시부모님을 배웠네요. 그렇게 얼굴 안 보고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서 너무 편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로 연락한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무슨 용건인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가게 마감 시간 때 잠깐 얼굴 좀 보러 가도 되겠냐며 저와 진지하게 할 말이 좀 있다고 하길래 일단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가게로 오라고 하긴 했지만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마감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아주버님들이 저희 가게로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가게로 온 건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첫째 아주버님은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나쁘지 않다던데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알려줄 수 없을까?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7년 동안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한 적 한 번도 없었던 아주버님이 제 가게에 와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왜 물어보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요. 제 기준으론 저희 부부가 먹고 사는데 돈벌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수산업이 망하는 거 봤어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따라오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 아주버님이 받고 있는 연봉 2억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방금 물어본 질문에 대해선 전부 답변 드렸는데 왜 찾아왔는지도 알려주셔야죠. 재수 씨가 하는 일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우리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온 거긴 한데 일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일단 재수 씨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구경이나 해보려고 온 거죠. 우리 일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일을 가르쳐 달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세요? 이 일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주버님처럼 머리만 쓰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연봉 2억씩이나 받고 있으면 그냥 그 회사 다니면 되지. 갑자기 수산업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 재수씨, 형이랑 내가 몇 달 전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받아서 지금 백수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실적도 좋고 지금까지 회사에 공을 많이 세웠는데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형이랑 저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쳐버려서 지금 멘탈이 완전 무너진 상태예요. 연봉 2억.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형이랑 나도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연봉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갑자기 구조조정에 대해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고연봉자들을 전부 퇴사 처리해 버렸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금 연봉인 직원들을 새로 채용해 실적을 채우려는 거겠죠. 그렇게 회사에 뒤통수 맞아도 다른 회사로 가면 쉽게 채용이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용은커녕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회사도 똑같이 구조조정을 한 거였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형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직까지 내가 퇴사 처리당한 거에 대해 집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나갈 돈은 많은데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 나중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될 텐데 그럼 집사람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하다가 재수씨가 요즘 일이 잘 된다고 하길래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형이랑 같이 와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던 회사에선 노력하는 만큼 돈은 올려줬지만 내쳐지게 되니 지금까지 읽어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지만 재수씨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꾸준하게 지켜본 결과 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집사람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고 괜찮다면 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두 아주버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잘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연봉 2억이나 받던 사람들도 회사의 말 한마디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반대로 저희 가게는 입소문이 좋게 나서 다른 가게에서도 저희 해산물을 납품받고 싶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일이 잘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당한 두 아주버님들을 봤을 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보게 되었네요. 두 아주버님들이 다른 사업도 아닌 제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무실에서 펜이나 굴리고 있었던 두 형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음식점을 차려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터라 확실하게 자신들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걸 찾아봤을 때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도 받지만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들 중에 식당 사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가게 해산물들이 품질이 좋으면 지속적인 거래도 이루어져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확실하다는 걸 두 아주버님들이 지켜봐오면서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일을 더욱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상황이라 의논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이 퇴사 처리를 당했다고 그대로 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는 좋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이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던 터라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결국 두 아주버님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안 좋은 감정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이번 일을 통해 좋게 풀어가려 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고 등지면서 살아봤자 좋을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아주버님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들의 부탁으로 형님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제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의 습득력이 상당히 빨랐고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도전인데 배우는 일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모든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아주버님들과 나눴던 대화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고 있는 모습이 닭장에서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일에 치여 우울증까지 왔었지만 저희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해산물을 다루는 기술들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면서 지금의 일에 만족도가 높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저 또한 아주버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고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시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 혼자서 대청소를 하던 도중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누워만 계신 중이라는 시부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모두가 시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는 말에 가족들 모두 안심을 할 수 있었고 시모가 과일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형님들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붙였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첫째 형님의 말에 또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다시 제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계속해서 툭툭 던지고 있었네요. 그 과일 나는 못 먹겠다. 동서가 깎은 과일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내가 먹을 건 내가 알아서 깎아 먹어야 되겠네.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 애들 학교 가면 부모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볼 텐데 수산시장에서 생선 판다고 하면 또래 애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엄청 놀림 당하겠네.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왜 하필 수산업이야?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일 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나는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동서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 세상 쪽팔리잖아. 생선 장수라고 얘기하면 내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입에 풀칠하겠다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나는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네. 이게 다 서방님 때문에 그런 거죠. 동서라고 생선 만지고 싶겠어요? 서방님이 능력이 없으니 동서라도 뛰어들어야죠. 형님이랑 저는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하게 애 돌보면서 생활비 받아 쓰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여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동서는 남자복 지질이 없네. 불쌍한 인생이야. 형님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좋겠어요. 인생 참 편하게 사네요.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가려나. 아주버님들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형님들도 사회로 뛰어들어야겠네요. 왜 이렇게 남일 같지 않을까? 저는 그이랑 함께 사는 거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신경 쓰지 말고 형님들 가정에나 신경 쓰세요. 어머, 동서가 우리 집안 걱정을 다 하네. 내가 사회로 뛰어들 날이 올 것 같아? 그런 날은 평생 오지 않을 거야. 연봉 2억 받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다니면서 명품 쇼핑하러 다닐 거니까 동서나 평생 생선 만지면서 허송세월 보내. 본인 걱정이나 할 것이지. 별 거지 같은 게 남 걱정을 하고 있어? 첫째 형님의 마지막 말에 눈이 돌아버린 저는 과일 깎고 남은 껍질을 한데 모아 두 형님들에게 집어던져 버리자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그 즉시 내 현직 명함을 꺼내 두 면상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두 형님들은 테이블에 떨어진 명함을 바라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변해버렸고 두 아주버님을 외쳐 불렀네요. 아니, 이거 뭐야? 당신, 잠깐만 이리 좀 빨리 와봐. 이거 뭐야? 여기에 왜 당신 이름이랑 둘째 서방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동서수산시장 가게 명함에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나 몰래 둘이서 무슨 이상한 짓을 꾸미고 다니는 거야? 왜 명함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거냐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 니들 남편이 내 회사 계약직 사원이야. 내 말 이해 못했어? 내 가게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뭐라고? 아니, 여보. 지금 동서가 한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지금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번 달도 나한테 생활비 줬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거 내가 저금해둔 돈을 빼서 당신한테 준 거야. 형이랑 나 몇 달 전에 이미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 받았어. 다른 회사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전 직장보다 업무량은 많은데 연봉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길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재수씨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을 것 같아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당신이랑 얘기하려고 그랬지. 당신이 재수씨가 하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내가 재수씨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줬겠어? 형이랑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안 그래도 요즘 내 몸에서 비린내 난다고 했잖아. 왜 그런 냄새가 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털어놓을 테니까 당신도 결정해. 앞으로 살아가는데 생활비도 많이 줄일 거고 검소하게 살 거야.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고 나는 이 일을 통해 미래를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니 당신도 이제 나 좀 도와서 같이 일을 배우면 좋겠어. 뭐라고? 지금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한 것도 믿기지 않는데 나보고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훨씬 행복해.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당신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본격적으로 수산업에 뛰어들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하려 했는데 현재로선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막내 동생네처럼 나랑 같이 이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 보험 설계사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하루에도 수백 통 전화를 넣고 기존 고객들에게 사람 좀 소개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일이었어. 연봉 2억 만드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당신은 아예 일할 생각도 없이 내가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으로 흥청망청 쇼핑이나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으니 내 심정을 전혀 모르겠지.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 당신도 이제 놀고 먹은 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게 부부 아니야? 나는 자존심 같은 거 버린 지 오래야. 동생네 밑에서 완벽하게 일을 배우고 내 인생도 이제 즐기면서 살고 싶어. 당신한테 선택권은 없어. 나랑 함께 살면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 받아들이고 조만간 수산시장으로 나와. 당신 지금 미쳤어? 나보고 그 비린내 나는 시장에 가서 징그러운 생선을 만지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 나 그럼 이제 백화점 쇼핑도 못하고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못 먹는 거야? 내가 수산시장에서 일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는 못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이혼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좋겠어. 막내 동서 손 봤어? 저게 여자 손이야? 팅팅 불어터져서 거칠어진 저 손을 보라고. 내 인생에 수산시장에서 일할 날은 절대 없을 거야. 연봉 1억 받아도 되니까 그냥 회사에 출근해. 매달 한 번씩 명품 쇼핑하던 거 두세 달에 한 번 사면 되잖아. 두 형님들은 수산시장에서 저처럼 일을 할 수 없다며 고함을 질렀어요.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두 형님 내외는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님들은 절대로 저처럼 일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주버님들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님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차라리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매일 사치 부리던 두 형님들이 너무 속물 같았다고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버린 두 형님 내에는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단물만 빨아먹다가 갑자기 쓴물이 들어오니 더는 먹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두 아주버님에게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님 내에는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주버님들이 그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해오면서 그래도 많은 고객분들과 친분을 쌓아놓은 이력이 있어서 수산업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보험 설계 일을 했었을 때 고객분들 중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께 직업을 바꾸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여줬고 순조롭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매로 받은 좋은 수산물을 납품까지 하게 되자 성과는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되었고 두 아주버님이 둘이서 힘을 합쳐 움직이니 저희 가게는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였어요. 두 아주버님이 그동안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증명이 되었고 저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니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성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직원들까지 몇 명 더 고용을 하게 되면서 두 아주버님들은 영업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객을 응대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되어가니 형님들의 기회까지 들어갔는지 숙려기간 중에 다시 아주버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가 펼쳐져서 두 형님들은 전에 받았던 연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은 성과가 보이게 되자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두 아주버님들에게 접근을 했지만 이미 실망을 많이 했는지 두 형님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일에 몰두할 수 있고 허튼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두 형제는 단단히 마음이 돌아서 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 두 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당장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했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애들까지 내팽개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서 돈 좀 벌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 또한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두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실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죠. 한동안 수산시장에 계속 얼쩡거리길래 너무 속보여서
소금물을 한 바가지 퍼서 두 사람의 얼굴에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뿌려버렸습니다. 이대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큰형님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최근에 작은 아주버님은 이혼 후 새 애인도 생긴 눈치예요. 조카에게도 잘해준다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선택은 아주버님 몫이겠지만 저는 묵묵히 아주버님의 길을 응원해 주려고요. 큰형님은 끝내 아주버님을 다시 설득했는지 이번에 저희 앞에 다시 얼굴을 비쳤는데 말로는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긴 한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아주버님과 다시 힘들게 재결합을 하게 된 만큼 제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 달밖에 안 남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